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D차원 실벡터 공간 RD위에 그 두 개의 노름, LP 노름하고 LQ 노름, 이 두 개의 노름이 서로 쌍대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RD위에 LP 노름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LP 노름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소개한 바대로 x의 p 노름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요. x의 좌표, i번째 좌표를 크사이 i라고 했을 때 그 좌표의 절대값의 p승을 전부 더해서 p분의 1승을 취하면 그것이 x의 p 노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RD에는 LP 노름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RD의 쌍대 공간, RD 스타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쌍대 공간을. 이 쌍대 공간의 노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LQ 노름이 된다라는 걸 보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RD 스타에서 원소 F를 하나 끄집어내면 그 원소 F라는 것은 RD를 정의역으로 갖는 선형 함수가 되는 거지요. 그 선형 함수의 LQ 노름을 계산한 것이 바로 그 함수의 노름이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F의 LQ 노름을 계산한다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F의 그 쌍대 기저에 대한 좌표가 있겠죠. 그 좌표를 phi i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좌표의 절대값을 Q승한 것, 그걸 다 더해서 전체의 Q분의 1승을 취하면 그것이 LQ 노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LP 노름하고 LQ 노름이 서로 쌍대적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LP 노름을 계산할 때 P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는 1 이상인 수가 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L 인피니티 노름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Q라는 것은 P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수냐라는 건데 이것도 앞에 강의 자료에 있듯이 P분의 1하고 Q분의 1을 더하면 1이 되는 그런 수예요. 자, 이렇게 되는 수 P와 Q를 서로 conjugate exponen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액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공액 지수 관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런 식을 만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LP 노름하고 LQ 노름이 서로 쌍대적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RD에다가 LP 노름을 주고 이 노름 공간에 대해서 대수적으로 쌍대 공간을 선택하면 그 위에 그 원소들이 선형함수니까 선형함수의 노름이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정의가 되겠죠. 그렇게 정의하는 그 노름이 바로 LQ 노름하고 똑같은 거다. 이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강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펠더, 펠더의 부등식하고 민콥스키의 부등식 두 개를 배웠습니다. 앞에 강의 자료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펠더의 부등식을 먼저 써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펠더의 부등식이 얘기하는 게 뭐냐? RD에 X가 속해 있고 그 쌍대 공간 RD 스타에 F가 속해 있다면 P가 1보다 클 때 어떤 부등식을 제공해 주냐? fx의 절대값. 자, 이거 fx는 우리 첫 번째 강의 자료에 다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f의 좌표 phi i하고 x의 좌표 크사이 i하고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전부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fx지요. 그러니까 그것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 이하가 되냐라는 걸 얘기해주는
펠더의 부등식이 앞에 강의 자료에 있어요. 예, 이 계산이 무엇 이하냐? 여기 좌표를 크사이 i하고 파이 i하고 각각 계산해서 크사이 i에 대해서 마치 LP 노름 계산한 값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LP 노름 계산하듯이 계산한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phi i를 가지고는 여기 LQ 노름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한 것 이하가 된다. 이게 펠더의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이 펠더의 부등식을 이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은 F의 LQ 노름을 계산한 것이 F의 노름, 선형함수의 노름 계산하는 방식하고 같은 거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여기 F의 LQ 노름이 1 이하면 F의 노름도 1 이하가 되고 반대로 F의 노름이 1 이하가 되면 F의 LQ 노름이 1 이하가 된다. 이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사실은 이 두 개의 노름이 같은 거죠.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F의 LQ 노름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의한 대로 LQ 노름이라는 것은 F의 좌표에 절대값을 Q승해서 다 더하고 그 전체의 Q분의 1승을 취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이 값이 1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다면 F의 노름도 1 이하다. 이렇게 보이면 한쪽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1 이하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기 펠더의 부등식을 보니까 여기 fx의 절대값이라는 것이 이 값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fx의 절대값 하는 것에 수프리멈을 가지고 f의 노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수프리멈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x를 어디서 선택해 가지고 수프리멈을 구하는 거냐? 단위 공 안에서만 선택하면 돼요. 자, 단위 공 안에서 선택을 할 거니까 RD에 LP 노름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LP 노름을 가지고 단위 공을 계산해라 그러면 그 LP 노름이 1 이하인 그런 X를 다 모아놓은 것이 당연히 단위 공이죠. 자, 그래서 X의 P 노름, X의 LP 노름이 1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P 노름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좌표의 절대값을 P승해서 다 더하고 P분의 1승. 그렇다면 그 값이 여기 펠더의 부등식에 여기 왼쪽 부분에 있네요. 자, 이것이 1 이하면 단위 볼에 들어가는 거니까 단위 볼에 있는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1 이하다라고 하면 여기 곱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 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 단위 공 안에 선택한 X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정, F의 Q 노름이 1 이하면 F의 Q 노름, 여기 있는 것이 F의 Q 노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1 이하면 하고 가정이 된 거죠. 근데 단위 공안에서만 계산할 거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1 이하가 됐어요. 그렇다면 두 개 곱한 것은 1 이하인 것을 두 개 곱했으니까 당연히 전체가 1 이하가 됐죠. 그래서 이 단위 공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는 fx의 절대값이 당연히 1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런데 f의 노름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죠? 이 단위공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절대값의 수프리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프리멈이 fx의 절대값의 수프리멈이 x가 이 단위공 b라고 할까요? LP 노름을 계산했을 때 1 이하가 되는 거지요. 여기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체의 값이 1 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프리멈으로 계산할 텐데 모든 값에 대해서 fx의 절대값이 1 이하가 돼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수프리멈도 1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f의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의 노름이 1 이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한쪽이 보여졌네요. 어떤 가정을 했죠? f의 LQ 노름이 1 이하면 f의 노름도 1 이하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걸 보이면은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완성이 됐지요. 예,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f의 노름, 선형함수의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선형함수의 노름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한 이 노름이 1 이하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x를 선택을 할 거냐? x를 RD에서 그 x의 i번째 좌표 크사이 i를 이렇게 줄 거예요. f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f의 좌표가 있습니다. phi i죠. 그 f의 좌표 phi i를 가지고 x의 i번째 좌표를 정의를 할 텐데 이렇게 할 거예요. phi i의 부호. 예, 이 부호는 앞에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예, phi i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부호가 1이고요. 0이면 부호가 0이고요.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 1이고요. 예, 이렇게 정의한 것을 phi i의 부호, 예, 시그네처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 phi i의 부호하고 phi i의 절대값에 q-1승을 곱한 거, 이것을 x라는 이 벡터의 i번째 원소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원소를 이런 식으로 갖는 벡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것을 벡터를 하나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 RD에 LP 노름이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x를 x의 LP 노름분의 1 곱한 값으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x라는 벡터를 정규화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서 그걸 x바라고 하면 x바의 LP 노름은 당연히 1이지요. 크기로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x바의 LP 노름이 1이 되지요. LP 노름이 1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x바라는 이 벡터가 주어진 LP 노름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그 공간에 단위공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이 값이 1이 됐으니까 그 단위공의 경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바운더리. 예, 그러니까 이 단위공의 경계다라고 하면 단위9가 됩니다. 그렇죠? 예, 단위9, 그 공의 껍데기, 예, 9 위에 있어요. 예, 그런 원소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x바라는 것을 이렇게 x를 정규화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x바라는 것은 이 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x바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약간 조작을 해서 x의 LP 노름을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쳐볼게요. x의 LP 노름은 x의 좌표 그 사이 i죠. 그 사이 i의 절대값의 p승을 다 더해서 p분의 1승 하면 됩니다. 이게 LP 노름의 정의고요. 자, 그런데 이 x라는 이 원소를 금방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표, i번째 좌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그 사이 i, x의 i번째 좌표를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지요. 그럼 그 좌표의 p승하는 것은 그 좌표의 절대값의 p승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그걸 다 더해서 p분의 1승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어, 여기 절대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값 안에 phi i의 부호가 있어요. phi i의 부호는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1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되지요. 0인 건 더해봤자 0을 더하는 건 소용없으니까 버리면 되지요. 그렇다면 이 시그네처라는 것은 절대값 안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phi i의 절대값에 q-1승을 p승했으니까 지수법칙 phi i의 절대값에 p 곱하기 q-1승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p 곱하기 q-1은 pq-p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 하는 걸 1로 두었으니까 통분하면 pq분의 p 플러스 q 이 값이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q하고 p 플러스 q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q에서 p를 빼거나 q를 빼게 되면 반대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에서 이렇게 p를 빼주면 그 값은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은 q가 된 거니까 phi i의 절대값의 q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렇다면 그걸 다 더해가지고 P분의 1승 하면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 phi i의 Q승을 다 더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 Q분의 1승이 오면 그게 바로 F의 QLQ 노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Q분의 1 하는 것 대신에 P분의 1이 와 있으니까 Q분의 1승에다가 다시 Q승해서 P분의 1승 한 거죠. 그럼 여기 Q분의 1승 한 것까지는 LQ 노름 계산한 거고 남는 것은 P분의 1하고 Q를 곱했으니까 전체에 P분의 Q승이 되지요. 그래서 F의 LQ 노름에 P분의 Q승이 된 거죠. 네, 해서 X의 LP 노름은 이렇게 F를 가지고 표현하면 지금 X를 이런 원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F의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F의 노름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F의 LQ 노름, 그것의 P분의 Q승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X바는 X를 X의 LP 노름으로 나눠준 거죠. 네. 그런데 X의 LP 노름을 여기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F의 LQ 노름으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분모로 가지고 오면 예, 이것분의 1에 X를 곱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LQ 노름의 P분의 Q승을 역수를 취한 거니까 지수 법칙. 이걸 마이너스 승수를 하면 되죠. 그래서 F의 LQ 노름에 예, 마이너스 P분의 Q승 곱하기 X.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X바가. 자, 그럼 이걸로 이제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의 노름이라는 것은 1 이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 그 주어져 있는 RD라는 공간에 단위공 안에서 X를 선택한다면 그것의 fx의 절대값은 예, 이 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전체 수프리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f의 노름보다 작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값이라는 것은 f의 노름 이하가 되는데 f의 노름을 1 이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절대값도 단위 공간에서 x만 선택한다면 fx의 절대값은 1 이하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x반은 금방 x를 x의 노름으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크기가 1인 거였어요. 그 단위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단위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fx바 이걸 계산해도 1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fx바는 계산하는 방식이 f의 좌표하고 x바의 좌표하고 x바의 좌표를 그 사이 바 i라고 할까요? 이 좌표를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좌표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돼요. 예, 이게 fx바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그 사이 I 바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phi i라는 건 그대로 갖다 곱해주면 되고요. 예, 그 사이 바 i라는 것은 원래 x의 좌표 그 사이 i에다가 그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x 바를 계산을 해봤더니 예, 그 노름을 계산을 해봤더니 f의 LQ 노름의 마이너스 P분의 Q승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로 계산되어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주어진 값이 있는데 이제 크사이아이라는 것은 아까 x의 그 원소를 선택을 할 때 좌표를 조작을 했었죠. 예, 크사이아이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시그네처 파이 i 곱하기 파이 i의 절대값의 q-1승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곱해져 있는 F의 LQ 노름의 마이너스 P분의 Q승은 그냥 곱하면 되고, 예, 시그마 안쪽을 보면 시그마 파이 i는 그냥 곱해져 있고, 크사이 i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걸 곱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이 곱을 보니까 이렇게 곱하고 보니까 여기 앞에 두 개 항이 어떻게 곱해져 있어요? 파이 i라는 수하고 파이 i의 부호하고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 i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플러스 1을 곱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고 그냥 0이면 0 곱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뭔가요? phi i하고 phi i의 부호를 곱했다? 이게 phi i의 절대값이죠. 그렇죠? phi i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phi i의 절대값에 q-1승을 또 곱했으니까 여기 1승하고 여기 q-1승하고 두 개 곱하면 phi i의 절대값에 q승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f의 LQ 노름에 마이너스 P분의 Q승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d까지 phi i 절대값의 Q승. 이 값이 1 이하다라는 게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phi i의 절대값의 Q승을 다 더한 것에다가 Q분의 1승을 해주면 그렇다면 Q분의 1승까지 해주면 이것이 바로 F의 LQ 노름이지요. 그렇죠? F의 LQ 노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Q분의 1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Q분의 1승에다가 다시 Q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기 F의 LQ 노름에다가 Q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곱해지는 이 값은 F의 LQ 노름의 Q승이에요. 자, 그럼 그것하고 이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F의 LQ 노름에 마이너스 P분의 Q승하고 Q승하고 곱했어요. 그럼 지수법칙 이거 두 개를 더하면 Q 마이너스 P분의 Q승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P하고 Q하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conjugate exponent 서로 서로 공액 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수를 두 개 더하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Q-P분의 Q승을 계산해 볼까요? P로 통분을 해주면 Q는 P 곱하기 Q로 바뀌니까 P분의 PQ-Q가 되지요. 근데 PQ라는 값이 P하고 Q를 더한 것하고 같으니까 거기서 Q를 빼주면 P가 되지요. 그래서 이 값은 P분의 P가 돼요. 약분하면 1이지요. 그래서 이 값이라는 것은 1이에요. 그럼 1승은 하나만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F의 LQ 노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 F의 LQ 노름이 1 이하다라는 것을 얻은 거예요. 자, 어떤 가정을 했나요? F의 노름이 1 이하면 F의 LQ 노름이 1 이하다. 이렇게 보인 거죠? 조금 전에는 거꾸로 된 걸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F의 노름, 선형함수의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하고 LQ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같은 노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였습니다. 서로 같은 노름이니까 이게 뭔가요? 여기 F의 LQ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RD 스타의 노름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쌍대 노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LP 노름하고 LQ 노름하고는 서로 쌍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P가 1 이상이다라고 하면 RD에다가 우리가 LP 노름을 주었을 때 LP 노름은 다시 얘기하면 X라는 벡터의 LP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은 X의 좌표의 절대값의 P승을 다 더해서 P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RD에다가 LP 노름을 주게 되면 그 RD의 쌍대 공간, RD 위에 정의되어 있는 선형함수 전체의 집합, RD 스타, 이 쌍대 공간에는 그 노름이 어떤 노름하고 똑같은 거냐? 실제적으로 LQ 노름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선형함수 F의 LQ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노름을 계산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LP 노름하고 LQ 노름하고는 서로 쌍대 공간의 노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Q라는 것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공액지수로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이 되는 Q를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걸 쭉 정리하면 P가 1 이상이면 여기 LP 노름이라는 것은 P가 무한대까지도 다 돼요. 실제로 노름이 됩니다. RD의 노름이.
그래서 RD라는 이 벡터 공간, 실벡터 공간은 LP 노름을 가지고 노름 공간이 돼요. 하지만 이 P가 1보다 작다고 하면 X의 P 노름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똑같이 했다고 하면 이것은 노름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삼각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P 노름이라는 것은 P가 1 이상이 되어야 노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가 1 이상이면 1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이제 보통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까지 바꾸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안에 1 이상만 되면 어떤 실수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해서 파이, 이 파이라는 수를 가지고 와서 L, 파이라는 노름을 만들어도 노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E라는 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L, E라는 노름을 만들어도 이것은 노름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뿐만 아니고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 이상이 돼야 돼요. 1 이상이 돼야 되고 1보다 작게 되면은 노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P 노름을 가지고 RD라는 D차원 실벡터 공간, 이것이 노름 공간이 되니까 우리는 이 노름 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RD하고 여기 LP 노름하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이 공간을 우리는 D차원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D차원 민콥스키 공간을 LP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럴 때 이제 이 LPD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단위공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2차원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LP2에 대해서만, P가 1 이상인 경우에 단위공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P가 1이 될 때에는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이 단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름모는 그 단위공의 경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단위원이고요. 그리고 P가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안쪽에 있는 공간이 단위공입니다. 정사각형 이 겉에 있는 이 경계가 되는 이 정사각형은 이것은 단위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P가 1일 때에는 이렇게 안쪽에 마름모 여기부터 P가 무한대가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P의 값이 커질수록 이 단위원이 점점 커집니다.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요. 자, 그래서 P가 2가 되면은 이건 유클리드 공간이지요. 단위원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P가 2분의 3이다라고 하면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1일 때 마름모하고 2일 때 이원하고 단위원 그 사이에 있는 곡선이 돼요.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한 그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서 P의 값이 커질수록 이 정사각형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단위공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 L2 놈, P가 2일 때 경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이고요. 유클리드 공간은 내적 공간이 됩니다. 이것은 내적 공간이 됩니다. 노름 공간이지만 내적 공간도 되는 그런 노름 공간이에요. 하지만 P가 2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노름 공간은 되지만 내적 공간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노름을 통해서 거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내적을 가지고 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